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국 기업 제품이 사실 한국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 제로 음료의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코카콜라 제로가 독점해오던 국내 제로 음료 시장에서 세계 1위 코카콜라를 무너뜨리고 미국으로 역수출까지 성공해 초대박난 한국 음료가 있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과연 어떻게 한국 음료가 세계 1위인 코카콜라까지 무너뜨리게 된 건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0만 구독자를 가진 미국 최고의 먹방 유튜버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영상을 촬영할 때 저는 항상 코카콜라나 닥터페퍼를 마셔요. 저는 진심으로 미국 탄산음료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고 그 어떤 것도 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키가 5피트 11인치이고 촬영을 위해 항상 깔끔하게 다듬은 짧은 갈색 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 밝은 파란 눈은 카메라빨에 잘 받고 사람들은 제 눈에서 자신감이 보인다고 말해요. 저는 영상에서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보통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가끔은 멋진 시계나 모자를 착용해요. 팬들은 제가 매우 표현력이 풍부하고 활기차다고 하는데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쉽게 흥분하고 제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한 진짜 느낌을 솔직하게 공유해요. 오늘 저는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서 또 다른 촬영 세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집은 고가의 카메라, 조명, 마이크로 가득 차 있어요. 냉장고에는 영상용 미국 탄산음료와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5분 후에 촬영 시작할게요 라고 저는 마틴에게 말했어요. 그는 제 편집자이자 카메라맨으로 3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왔어요. 마틴은 저보다 키가 작고 항상 눈까지 내려오는 밝은 갈색 머리를 가졌어요. 그는 매우 창의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너무 그렇기도 하죠. 헤이 제임스, 제가 제안한 한국 음식 시리즈에 대해 더 생각해봤어요? 마틴이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물었어요. 정통 한국 음료도 시도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틴, 우리 이미 이 얘기했잖아요. 미국 탄산음료가 최고예요. 차가운 코카콜라나 닥터페퍼를 이길 건 없어요. 팬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고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마틴이 주장했어요. 팬들은 당신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할 거예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코카콜라를 꺼냈어요. 익숙한 빨간 캔이 제 손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캔을 따고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을 느끼며 길게 한 모금 마셨어요. 왜 잘 되는 걸 바꾸려고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1,000만 구독자가 틀릴 리 없잖아요. 전에 채널에서 한국 음식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항상 미국 탄산음료와 함께 먹었어요.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마틴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셀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카운터 위에서 울렸어요. 저는 집어들고 이메일 알림을 확인했어요. 제목이 제 눈에 바로 들어왔어요. 한국 음식 글로벌 포럼 초청장 특별 게스트. 뭐예요? 마틴이 제 표정이 바뀐 것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어떤 음식 행사 초청장이에요. 저는 이메일을 빠르게 스캔하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 글로벌 포럼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했네요. 서울에서 열리고 모든 비용을 지불해준대요. 마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하잖아요. 제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회예요. 저는 이메일 내용을 더 읽어봤어요. 포럼 측에서는 제가 한국 음식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제 글로벌 시청자들과 공유하길 원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제가 한국 음식을 시도하면서도 계속 미국 탄산음료를 마시는 영상도 봤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미국 탄산음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먼 여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편안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성공적인 채널, 익숙한 음료들, 촬영을 위한 통제된 환경. 왜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렇게 다른 곳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의 먹방을 준비하면서 작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만약 한국 음료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설레면서도 불편했어요. 생각해볼게요. 저는 마틴에게 말했어요. 그는 마치 제가 결국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코카콜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익숙한 맛을 음미했어요. 저는 제 정체성을 구축해온 이 편안한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으려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촬영할 시간이에요. 저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또 다른 닥터페퍼 캔을 따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임스 라이언이 또 다른 대박 먹방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매운 치킨 윙을 시도해 볼 거고, 물론 제 입안에 불을 식히기 위한 최고의 음료도 준비했죠. 이것이 제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받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 음식 글로벌 포럼 초청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다시 한번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행사는 서울에서 5일 동안 진행되고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통역사도 제공해 준다고 했죠. 아직 결정 못했어요? 마틴이 노트북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오늘은 주간 콘텐츠 기획 회의 날이었고 그는 이 일에 대해 매일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한국은 너무 멀고 저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마틴은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상상해봐요. 구독자들은 당신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저는 반박했어요. 제 채널은 미국 음식과 미국 음료를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그게 제 브랜드예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로 걸어가 차가운 닥터페퍼를 꺼냈어요. 익숙한 캔을 따는 소리가 제 긴장을 풀어주었죠. 저는 길게 한 모금 마시며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된 달콤하고 톡 쏘는 음료를 느꼈어요. 이 포럼 일정을 보세요. 저는 마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 음료 혁신과 세계화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제가 한국 음료를 시도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이유는? 마틴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미국 소다가 최고라고 말해왔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들의 음료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어쩌죠? 아니면 더 심각하게 만약 제가 코카콜라나 닥터페퍼보다 뭔가를 더 좋아하게 되면 어쩌죠? 마틴이 웃었어요. 정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의견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그의 말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렸어요. 제가 틀릴까봐 두려운 건가요? 저는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렬된 빨간색과 파란색 캔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음료들은 처음부터 제 영상의 일부였죠. 그것들은 믿을 수 있고 친숙하고 안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뒤척이며 포럼 초청에 대해 생각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일어나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녹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임스예요. 뭔가 큰일을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음식 포럼에 초대받았는데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의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넘쳐났어요. 밤사이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네, 한국에 가주세요. 미국 음료가 더 좋다는 걸 보여주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제임스, 우리는 같은 내용에 지쳤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팬들은 제가 가길 원했지만 그들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평생 지켜온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마틴에게 전화했어요. 제 팔로워들이 제가 한국에 가길 원해요. 당연하죠.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그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언제 출발하나요? 아직 간다고 말한 것 아니에요. 저는 항의했지만 말하는 순간 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걸 알았어요. 좋아요. 가기로 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닥터페퍼 한 상자를 가방에 넣고 갈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전과 같은 파란 눈이 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 긴장되었어요. 만약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꾼다면 어떡하죠? 만약 제가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떡하죠? 떨리는 손으로 저는 포럼 초청에 답장을 보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 글로벌 포럼의 귀하의 손님으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위장이 불안감으로 꼬였어요. 저는 방금 제 편안한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 아래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도 느꼈어요. 작은 흥분의 불꽃, 호기심, 그리고 가능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주 동안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티셔츠들, 행운의 촬영 모자, 그리고 닥터페퍼 6팩을 포장했어요. 그냥 안전하게요. 미국 음료는 여전히 더 좋을 거예요. 가방을 닫으면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어떤 것도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 경유하면서 총 23시간의 여행 끝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불편한 비행기 좌석 때문에 등이 아팠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따가웠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좀비처럼 터미널을 걸어 다녔습니다. 수화물 창고에서 장비 확인하고 올게요. 마티니 분비는 공항에서 저를 잠시 혼자 두고 말했어요. 여기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더 습하고 낯선 향기가 가득했죠. 주변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방송이 들려왔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긴 비행으로 목이 말랐어요.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뭔가 익숙한 것이 필요했죠. 작은 편의점을 발견하고 바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코카콜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편의점 안에서 저는 뒤쪽에 있는 냉장 섹션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동안 유리문을 열었죠. 익숙한 빨간 캔을 찾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라임 이미지와 한글이 있는 세련된 파란 캔이었죠. 라벨에 펩시지로 라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캔을 손에 들고 혼잣말을 했어요. 평소라면 2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코카콜라 사람이었지 펩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미국 음료의 외국 버전을 시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펩시 제로 라임과 일반 코카콜라를 둘 다 집어들고 계산대에서 결제했어요. 캐셔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영어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가지고 근처 벤치로 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소셜미디어용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어요. 팬들이 한국에 대한 제 첫 인상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임스 라이언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막 도착했어요. 저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휴대폰 카메라에 말했어요. 마틴을 기다리는 동안 이 한국 펩시 제로 라임을 마셔보려고 해요. 한국이 미국 소다 전문가인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파란 캔을 따면서 익숙한 쉬익 소리를 들었어요. 캔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소리는 위안이 되었죠. 별 기대 없이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액체가 제 혀에 닿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놀라움에 눈이 커졌죠. 와우, 저는 아직도 녹화 중인 것을 잊고 말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맛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상쾌한 라임 느낌과 완벽한 단맛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공적인 뒷맛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항상 제로 슈가 소다에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거든요. 저는 또 한 모금 마시면서 무엇이 이렇게 다른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맛은 깨끗하고 상쾌했으며 제가 미국에서 마셔본 어떤 다이어트 소다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캔을 돌리면서 한글 텍스트를 읽으려고 했어요. 휴대폰의 번역 앱을 빠르게 사용해서 이것이 롯데 칠성 음료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음료 회사가 미국 소다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과 맞지 않았어요. 미국 소다가 세계 최고여야 했어요. 그것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제 정체성의 일부였거든요. 마틴이 마침내 장비 카트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는 제 손에 든 파란 캔을 즉시 알아챘어요. 벌써 현지 음료를 시도해보고 있네요. 그는 아는 듯한 미소로 놀렸어요. 마틴,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한번 마셔봐요. 이건 음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는 캔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그가 인정했어요. 근데 그럼 당신의 미국 음료가 더 우수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손에 든 파란 캔을 쳐다봤어요.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갈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요. 짐을 모으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그 파란 캔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제 세계관이 너무 좁았다는 첫 번째 신호였을 거예요.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미국 중심적이었죠.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또 다른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파란 캔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 소다가 세계 최고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이 한국 펩시 제로 라임, 이건 제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맛이 더 깨끗하고 라임 향은 완벽하고 이상한 뒷맛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볼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우리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사람들이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걸었어요. 로스앤젤레스와는 너무 달랐지만 이제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것 좀 봐요. 마틴이 어떤 음료를 광고하는 한국 팝그룹을 보여주는 거대한 전자 광고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른 맛 선호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전히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공식을 접근했을 수도 있겠네요. 택시가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진 도시를 지켜봤어요. 내일 포럼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음식 전문가들을 만나고 미국 음료에 대한 제 전문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학생처럼 느껴졌어요. 이 여행이 우리 콘텐츠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택시 안에서 마틴에게 말했어요. 그는 아는 듯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바라던 바로 그거예요. 호텔에 도착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점점 커지는 흥분감을 느꼈어요. 제 믿음에 도전할 다른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좁은 시야 때문에 놓쳐왔던 다른 어떤 놀라운 맛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포럼에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 확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가능성들로 인해 불안감과 이상하게도 활력을 동시에 느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발견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문턱은 이미 넘어섰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한국 음식 글로벌 포럼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마틴과 제가 입구를 통과하자 저는 규모와 소리 그리고 냄새에 압도되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채로운 부스와 전시물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요리 시연과 음식 샘플에서 나오는 맛있는 향이 가득했어요. 이곳 정말 크네요.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어디를 봐도 전 세계에서 온 음식 산업 전문가, 비평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라이언 씨? 저는 박민지예요. 포럼 담당자입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덕분에 저는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민지 씨는 우리에게 이름표와 행사 일정표를 주었어요. 그녀가 다양한 세션과 전시회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눈이 컨벤션 홀의 음료 섹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여기 롯데 칠성 부스가 있나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물었어요. 한국에서 펩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말이에요. 민지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은 큰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음료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가요? 프로필에는 주로 미국 음료만 드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재고해보고 있어요. 어제 공항에서 그들의 펩시 제로 라임을 마셔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 김현우 씨를 꼭 만나봐야겠네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그들의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고 오늘 발표할 예정이에요.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죠. 1시간 후 민지 씨는 우리를 롯데 칠성 전시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다양한 음료를 시음하는 방문객들로 붐볐어요. 중앙에는 30대 중반의 세련된 안경을 쓰고 단정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관심 있는 청취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분이 김현우 씨예요. 민지 씨가 속삭였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다가갈 때 저는 이상하게 긴장되었어요. 김현우 씨는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수석 연구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였죠. 민지 씨가 우리를 소개했을 때 그의 눈은 저를 알아보는 듯 빛났어요. 제임스 라이언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팬입니다. 당신 먹방 영상을 봤어요. 근데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꼭 미국 음료만 드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칭찬인지 도전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사실 제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예요. 어제 펩시 제로 라임을 마셔봤는데 제가 이전에 마셔본 어떤 제로 슈가 소다와도 달랐거든요. 김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개발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마틴이 바로 카메라를 설치했고 제가 생각했던 짧은 인터뷰는 매혹적인 2시간짜리 대화로 바뀌었어요. 김 씨는 개발 과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정확한 세부 사항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 공식을 개발하는데 3년을 투자했어요. 그는 태블릿에 있는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국의 제로 슈가 소다는 종종 비용 효율성을 우선시하지만 우리는 뒷맛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저는 항상 그 뒷맛이 다이어트 소다에서는 그냥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분석했고 그들이 미국 소비자들보다 인공감미료 뒷맛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했죠. 그가 연구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저는 제 회의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신중한 과학적 혁신이었어요. 그들은 미국 회사들이 단순히 정상이라고 받아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의 작업을 투자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로 슈가 음료에는 항상 그런 뒷맛이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김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아직 탐험되지 않은 영역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의문 없이 받아들인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알고 있는 건 너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게 된 다른 의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날 나중에 저는 글로벌 음료 트렌드에 관한 패널 토론에 참석했어요. 코카콜라와 펩시코 같은 미국 회사의 임원들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음료 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했죠. 그들이 다양한 문화 간의 맞선호도에 대해 토론할 때 저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서구 시장은 더 강하고 달콤한 맛을 선호합니다. 한 미국 임원이 말했어요.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더 미묘하고 복잡한 맛 프로필을 즐기는 경향이 있죠. 저는 제가 마셔본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 생각했어요. 맛이 약한 게 아니라 더 깨끗하고 균형이 잡힌 거였어요. 미국 회사들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료를 지나치게 달게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진 것뿐이었을까요? 질문 시간 동안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진행자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제임스 라이언이고 미국 음식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는 한국의 제로 슈가 소다를 마셔봤는데 그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수년 동안 저는 미국 음료가 우수하다고 믿어왔지만 이제 그것에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미국 회사들이 한국의 혁신 접근 방식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몇몇 미국 임원들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몇몇 아시아 대표들은 호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진 것은 글로벌 혁신, 문화적 편견, 그리고 음료 개발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었어요.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것에 제 청중들도 저만큼 놀랄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녹화했어요. 그날 저녁 마틴과 저는 호텔 방에서 녹화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마틴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가 물었어요. 그의 말투는 놀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했어요. 웃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가 웃고 있지 않았음에도 말했어요. 제 채널 전체가 이 미국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단지 음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요? 마틴은 노트북을 닫고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제임스, 사람들이 당신의 채널을 보는 이유는 당신이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당신의 진정한 여정이 이전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제 생각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음료 혁신이 미국 제품을 능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믿었던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콘텐츠에 대해? 제 브랜드에 대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동네를 산책했어요. 거리 상인들이 음식 노점을 차리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신선한 빵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편의점에 들러 펩시 제로 라임을 한 캔 더 샀어요. 그것을 마시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여행의 남은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부터는 배우고 변화할 의지를 갖기로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구독자들을 위한 영상 업데이트를 녹화했어요.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빛나게 했고 제가 말을 할 때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의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어요. 때로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저는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으로 포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배우는 것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게 되어 기대돼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저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장과 발견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믿음에 완고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제 콘텐츠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음식 글로벌 포럼의 마지막 날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며칠 동안의 인터뷰, 시음, 그리고 촬영 후 저는 컨벤션 센터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폐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최 측은 제게 행사에서의 미국 음식 인플루언서로서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제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예의 바르게 말하되 미국 음료가 우수하다는 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연설은 도저히 할 수 없게 느껴졌어요. 준비한 메모의 줄 하나하나를 지워나갔지만 대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현우 씨가 펩시 제로 라임캔 2개를 들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한 캔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네, 어려움이 있어요. 1시간 후에 폐회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았거든요. 김 씨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문화교류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음료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그렇게 혁신적이 되셨나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요. 1시간 후 무대로 걸어갈 때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조명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제임스 라이언, 미국 먹방 스타가 아니었어요. 저는 새롭게 바뀐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카메라 뒤에서 마틴에 격려하는 존재를 느끼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 음료가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금색 표준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관객들은 제가 계속 말하는 동안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깊이 믿고 있는 신념들이 도전받도록 허용할 때 옵니다. 김현우 씨와 같은 혁신가들과의 대화와 여기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탁월함이 어느 한 나라나 문화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혁신은 우리가 변할 수 없다고 받아들인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일어나죠. 저는 이제 익숙해진 파란 캔을 들어 올렸어요. 이 음료는 단지 제 취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 관점을 바꿨어요. 그것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고 그리고 발전할 의지가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죠. 이어진 박수는 제가 이전에 받았던 어느 것과도 달랐어요. 그것은 제 먹는 능력이나 엔터테인먼트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직함, 성장, 그리고 변화할 의지에 대한 것이었죠. 연설 후 여러 음식 산업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발견과 혁신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일본, 태국, 심지어 아시아 접근법을 배우려는 미국 회사의 음료 개발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당신의 연설은 매우 용감했어요. 민지 씨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죠. 사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놀라며 대답했어요. 마치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을 열어본 것 같아요. 2주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 아파트로 돌아와 편집 스튜디오에서 마틴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시리즈의 최종 편집본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 영상은 우리가 이전에 제작한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사려 깊고 음식 콘텐츠와 문화적 통찰 그리고 개인적 성장을 혼합했어요. 댓글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틴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임스. 특히 김 씨와의 대화와 공항에서 처음 펩시를 마셔본 그 순간이요. 이 모습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느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저 자신이 솔직하게 놀라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우리의 첫 번째 한국 영상이 24시간도 안 되어 100만 조회수를 달성했어요.
채널 방향을 조금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한국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아이디어가 마침내 명확해지면서 말했어요. 미국 먹방 왕보다는 글로벌 맛 탐험가로요. 마티는 활짝 웃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편집을 마치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펩시 제로 라임 파란 캔을 바라봤어요.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이었죠. 그것은 더 이상 그냥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단지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제한된 사고를 넘어 여행했던 거죠. 제 휴대폰에 김현우 씨의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첫 번째 한국 영상 봤어요.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혁신은 장벽이 아닌 다리가 세워질 때 번창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위해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항상 오를 필요가 없는 여정, 미국 제품이 항상 최고일 필요가 없는 여정, 확신보다는 개방성을 통해 성장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청중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영상에 대한 댓글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영감을 받았다고 썼어요. 이 댓글 좀 봐요. 저는 마틴에게 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임스 덕분에 제 자신의 편견 때문에 놀라운 것들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항상 피했던 음식들을 시도해 볼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그냥 먹방 스타가 아니에요. 마틴이 말했어요. 문화적 다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 저는 미국에서 첫 번째 먹방을 다시 촬영했어요. 제 앞 테이블에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모두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접시 옆에는 두 음료가 있었어요. 익숙한 코카콜라와 김씨가 수입을 도와준 펩시 제로 라임이요. 저는 진심 어린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 볼 거예요. 한 번의 여행이 음식, 음료,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펩시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새로운 방향의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제가 떠나온 평범한 세계는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 발견, 겸손, 그리고 연결의 세계는 무한히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제 테이블 위에 파란 캔은 더 이상 그냥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때로는 가장 귀중한 기념품이 우리 자신 내부의 변화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문턱을 넘어 도전에 직면하고 동맹을 맺고 이제 귀중한 것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관점은 완벽한 달콤함과 라임의 균형을 맛보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었어요. 어떤 음식이나 음료가 최고인지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을 용기였죠. 그럼 제 여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카메라에 말했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때때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이 먼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